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관련된 건강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키베이직 대표 한의사 최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키베이직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생긴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베이직은 지금까지 반려동물 건강식품이라든지 용품, 그리고 진단 키트 등을 만들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의사다 보니까 한약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위주로 만드는데요. 간식 같은 경우는 한약이 들어있는 간식들, 용품 중에는 샴푸가 있는데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특정 한약물이 들어있는 샴푸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SKU를 늘려나가서 이제 저희가 관련된 건강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용품이라든지 의료진단기기 등까지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판매는 거의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1대1 비율로 거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 자사몰이라든지 그리고 스토어팜, 쿠팡 등에 나가고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 대형 매장들, 펫샵들 위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키베이직 설립 날짜는 2019년 10월입니다. 저희 지금 매출 규모 같은 경우는 연 매출 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은 지금 총 5명 있습니다. 제가 있고, 그리고 유통 관련해서 이제 봐주시는 이사님, 그리고 마케팅을 봐주시는 팀장님, 그리고 전체적인 저희 쇼핑몰과 홈페이지 등을 관리해주시는 MD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이너분, 이렇게 총 5분이 있습니다. 제가 키베이직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명확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식빵이가 있는데, 식빵이가 어느 날 딱딱한 간식을 먹다가 이빨이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빵에게 어떤 간식을 먹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동생이 수의사라 동생에게 이것저것을 계속 물어보게 되었고, 계속 물어보던 과정 중에 반려동물 시장에 잘못된 점이라든지 문제점도 많이 알게 됐고, 수의사인 동생 같은 경우가 저에게 그럴 거면은 형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라고 말을 해줘서 같이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이 스토리를 말하는 건 좀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하면서 만났던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은 사실 제가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감을 갖던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반감을 갖기도 하냐면은, 그래도 한의사인데 뒤에 한 달이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는 그래도 한의사인데 자금력이 있어서 우리랑은 약간 다를 거야 라고 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좀 조심스럽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저에게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조금 더 여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싶고, 매일 그 좁은 진료실에 앉아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을 조금 더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현재 같은 경우는 이 키베이직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의원을 개원하고 아침 9시부터 9시까지 365일을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진료를 하고 환자분들 만나는 것도 너무 전 성향에도 맞고 즐겁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데, 제가 한 8시 반, 9시까지 진료를 하고 너무 피곤해 있는 상황에서 제 진료실에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창문 밖으로 세상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 감사한 직업을 하고 있지만 365일 진료를 하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이 창문밖에 없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이런 창업의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위험한 길이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좀 안정적인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버리고, 이 영상을 보는 대표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창업이란 게 너무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으로 저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의사라는 직업보다 지금 이제 사업적인 부분을 제가 더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편한 직업 놔두고 이걸 하고 있느냐.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훨씬 더 편한 건 한의원을 제가 경영했던 게, 이게 한의원을 경영하는 게 쉽다 이런 측면은 전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저한테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왜 편한 길을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고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희 가족들도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말은 못하지만 한의원에 좀 전념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팀원들하고 일하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제가 앞으로 만들어갈 것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는 전혀 없고, 가끔씩 주변 분들이 이런 거 여쭤보시더라고요. 혹시 2년 전, 1년 전으로 가면 뭐 할 거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비트코인 살 것이다. 난 1년 전으로 가면은 특정 주식을 살 것이다. 아니면 2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로또의 당첨 번호를 알고 있어서 로또 당첨 번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저는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사실 나비 효과처럼 내가 그 전 순간에 가서 어떤 다른 선택을 해버리면은 맞물려 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지금 팀원들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도 싫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원래 저희 집에 빚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의원을 하면서 그 빚을 탕감하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는 제가 사업 시작하는 초기 비용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책이라든지 국가 사업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한번 해봤으면,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를 했었으면, 또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여러 사업들을 제가 도전해봤으면 이라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비용을 들여서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후회되는 부분이 있냐, 또는 갔었을 때 내가 혹시라도 실수한 부분이 있냐라고 여쭤본다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제가 창업이라는 과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누렸을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신청했을 것들을 못 해본 게 제일 큰 제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너서 아는 지인분이 스타트업을 투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연하게 그분한테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전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읽어보시고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주셔서 크지는 않지만 작은 돈의 시드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40개 정도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본인이 편지를 받아본 건 2번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설득하지, 이렇게 편지를 가져와서 설득하는 사람은 2번째다. 참 특이한 것 같다.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키베이직은 궁극적으로는 반려동물 관련된 건강, 그리고 똑같이 모든 반려동물 스타터에 말하는 반려동물 관련된 건강식품이나 건강제품이 아니라, 반려동물도 마치 사람과 같이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식품들 또는 필요한 서비스들을 런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IT 쪽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생산 쪽을 접목시켜서 조금 더 회사를 키워볼 생각에 있습니다. 사실 반려동물 안에서는 화장품과 같이 특정 브랜드가 유명한 브랜드는 아직 한국에는 없습니다. 목표하는 바로는 저희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노령 반려동물 하면은 떠오르는 제품, 떠오르는 브랜드, 청소년 제품 하면 떠오르는 제품, 떠오르는 브랜드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는 진짜 꼬꼬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직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제가 어떤 경력이 적은 직원을 뽑아도 저보다 모든 걸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이너를 뽑는다고 하면은 그 디자인 능력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기획 쪽 직원을 뽑는다고 하면은 기획 쪽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케팅 쪽 직원을 뽑는다고 하면은 마케팅 쪽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나고, 사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한의학적이나 제가 진료했던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필요한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팀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팀원들에게 면접을 할 때든 평소에든 항상 이런 부분들을 노력합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조업이나 이 스토어 쪽, IT 쪽도 전혀 모르는 분야지만 저는 무작정 사람들을 만나서 저는 도움을 그냥 요청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반려동물 그 공장들도 다 찾아가 봤고요.
찾아가서 대표님들이 안 만나준다고 해도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제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마치 처음에 엔젤 투자자분에게 편지를 썼듯이 저는 그 부분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어필했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팀원들에게도 와닿았는지 사실 저희 팀원들은 그 전에 비해서 다 연봉을 깎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다 너무 고마운 팀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잃을 게 많다 또는 잃을 게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 진짜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희 집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하지 않는 순간 저희 집에 어떤 일정 부분들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창업을 한다는 것은 내 욕심인가? 라는 생각도 약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2년 넘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하면은 한의사라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분들이 보면은 한의사라는 직업이 엄청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시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한의사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돋보이고 차별점이 되기도 하고 안전지대 같은 게 아니냐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가 아니라 저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의 생각, 사고방식을 저는 그냥 취사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의사라는 직업이 저에게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고 분명 저에게 회피망도 되고, 그리고 저에게 약간 한 다리를 걸칠 수 있는 힘이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한쪽에 더 몰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에 자기 개발 서적이나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한 곳에만 몰입하고 한 곳에만 꽂혀가지고 한 곳에 모든 걸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원띵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만 해야지 뭐 여러 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감명 깊게 보긴 했는데, 사실 저같이 약간 사지에 몰린 사람한테는 그 멘탈을 잡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는 순간 가족이 좀 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점점 깎아먹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여러 그 창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창업자들이 하나에만 몰입해서 했다는 걸 저희는 모두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또는 그 전에 일했던 것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저는 창업하라고 꼭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또 책이 있는데요, 이 양다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알았던 많은 창업가들이 그 하나에만 목매다는 게 아니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애플을 만들었던 사람,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 모두 한 곳에 뭔가 안정지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곳에 발을 딛고 그 다음 발을 훨씬 더 강하게 디딜 수 있었다라는 내용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해드렸던 말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그렇겠지만 데스밸리를 건너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의사를 할 때 그래도 꽤 촉망받는 한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카우트 제의도 받게 되고,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창업을 하면서 자금 난에 시들리다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팀원들은 알고 있는데 제 시계도 팔고 제 차도 팔아서 여기 돈을 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힘들었고, 창업자분들이 생각하는 제일 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던 것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좋기도 하고 같이 꿈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 이것을 하면서 제일 힘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내가 데스밸리를 건너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몇 억의 적자가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다라는 비전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엄청 사업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같이 이제 이 과정을 겪어나가시는 분들이 볼 것 같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힘들지만
같이 꿈꿀 수 있는 팀이 있고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탄탄하다면은 이 과정을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을 뽑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것이라든지 직원을 뽑을 때 제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맞춰진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팀원들보다 한 2배, 3배 정도 이상 되는 팀을 당연히 꾸리고 싶고 그 정도의 규모를 전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팀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 안에서 우린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조건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와 같이 일해달라고 말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첫 3개월은 이유를 따지지 말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맞춰라. 우리는 당신을 맞춰줄 생각이 없다. 무조건 이 문화에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걸 전 요구합니다. 사실 두 번째 요구 같은 경우는 약간 무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요구들을 하고 그러면은 그 팀원들은 처음에는 약간 당황도 하지만 이 팀에서 어울리면서 아, 이 팀 분위기가 원래 이렇구나. 아, 이 팀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꿈꿀 수 있다구나를 저는 녹아들면서 그 분위기를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사람들 더 많이 모으고 싶고 사실 기회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있는 팀원들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전 연봉을 엄청 올려주고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이 꿈꾸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30명, 40명, 50명 어느 정도로 제한을 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저희 문화라고 하면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개개인을 많이 믿어주는 문화가 저희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하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든 저희는 일단 믿어주는 문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믿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 이걸 말합니다. 가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것을 요구해도 된다. 나는 그걸 무조건 믿어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혹시라도 있거나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회사를 빠질 일이 있다. 경제적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그거는 그냥 말해달라.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의심하지 않겠다 라고 전 말했던 이유가 사실 저에게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전 한의사다 보니까 건강이 저에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제가 직원들한테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것을 악용하지 않고 혹시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다면 언제든 저한테 편하게 말하고 그때는 저도 전혀 이유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쉬어라 또는 어떻게 했으면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논의합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특별한 문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별한 문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진짜 빨리 끝내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퇴근 시간이 좀 늦어진다든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박람회나 이런 일정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빨리 끝내는 문화 또는 어떻게 해가지고 복지를 최고로 만들어준 문화 이런 건 사실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말하는 게 있어서 저희는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걸 100% 믿어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시라도 이직을 생각하거나 내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의사를 하면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동경했고 멋있어 보이고 사업이 하면 정말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업을 하면서는 약간 이런 생각이 초반에 있기도 했습니다. 사업하는 게 너무 좋고 재밌기도 하고 적성에도 맞고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의사를 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사업을 일찍 했다면 이란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주변을 보면은 고등학교 때 창업한 사람 또는 대학생 때 창업해서 벌써 시리즈 A 투자까지 받은 지인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청년창업 사관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진짜 저보다 훨씬 어린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나는 조금 더 사업을 일찍 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되돌아보면 약간 오만한 생각이라고도 제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한의사라는 직업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다녔던 대학 생활, 군 복무 생활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건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한의사라는 직업을 또는 제가 그 전에 다녔던 학교 생활을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커리어들을 약간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에게 더 안 좋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업이라든지 일하는 곳, 제가 한의사를 위해 했던 것은 사실 너무 소중하거든요. 지금 당장 내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있던 우리 가족의 빚을 한의사란 직업을 통해서 제가 갚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순간 그 직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고, 이 시각이 오히려 저에게 독이 된다는 거를 사업을 하면서 계속 후회만 늘어가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직을 생각하시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내가 이렇게 싫어할 만한 직업인가, 또는 이렇게 가치가 없는 직업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 따지지 않고 바로 사업 시작해 놓고 왜 나한테는 그런 걸 미리 생각해 보라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후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좀 적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감사한 마음을 조금 더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 훨씬 더 나은 선택과 나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텐데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재능들에 대해서 좀 더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제가 말씀하고 넘어갔지만, 한의사란 직업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사업하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한의사란 직업이다 보니까, 또 잠깐 동안 단기 동안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사실 누가 와가지고 아 선생님 저 여기 아팠어요, 제가 사실은 어땠답니다, 제 며느리가 이렇게 아픈데 제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누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겠어요. 사실 한의사란 직업이나 의사란 직업, 의료인이란 직업은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저는 소중하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업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에게 진심성 있게 다가가기도 하고 그것을 조금 더 잘 전달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한의원을 경영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고충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사업하시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한 번은 저희 직원 간호조무사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절반과 절반이 싸워서 한꺼번에 절반이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고민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환자분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갈까의 고민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한의원 안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쌓여가지고 제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일 안에서 분명 나중에 이직을 한다거나 창업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부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시야를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 싶습니다.